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동서와 서방님은 재수를 하다가 만났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둘 다 대학에 떨어진 뒤 재수 학원을 다니다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서방님은 공부를 꽤 잘했던 편으로 다들 명문대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다는데요. 그의 서방님의 운이 좋지 않았던 모양인지 수능 시험을 잘못 보는 바람에 명문대에 떨어지고 바로 재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워낙 공부를 잘했던지라 시부모님도 흔쾌히 재수를 하라고 했고요. 하지만 동서는 예전부터 공부에 큰 뜻이 없었던 모양으로 지망했던 대학에 모조리 떨어지고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재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동서는 누가 보더라도 참 예쁜 얼굴입니다. 서방님도 그 예쁜 얼굴에 반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했으니까요. 언젠가 한번 시어머님께서 그때 일을 자세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일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다는 듯이 시어머님이 말했어요. 말도 마라. 그때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니까. 생각해봐라. 재수를 하기 전까지 우리 둘째가 말대꾸 한 번을 안 했었다. 재수도 우리가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꼭 명문대에 들어가고 싶다고 우리 둘째가 우겨서 한 거야. 근데 재수학원에 한 반년쯤 다녔었나? 어느 날 갑자기 둘째가 울먹이면서 나한테 이실직고를 하지 뭐냐. 라며 시어머님이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의 말을 요약해보자면 재수학원에 다닌 지 반년 만에 서방님과 동서가 사고를 쳤다고 하네요. 동서가 혼전 임신을 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평생토록 말대꾸 한 번을 안 하고 열심히 공부만 하던 서방님이 대형 사고를 쳤다는 말에 시어머님이 뒷목을 잡고 들어 누워버렸다는데요. 그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답니다. 문제는 동선의 친정 부모님이 시댁까지 쫓아와서는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네요. 아들 가진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그저 잘못했다고 빌 수밖에 없었고요. 그 뒤 부랴부랴 서방님과 동서를 결혼시켰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서방님은 1년 더 재수를 해서 어찌어찌 명문대에 들어가긴 했답니다. 동서는 출산 문제 등으로 대학을 거진 포기하다시피 했다는데요.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동서에게 권유를 하기도 했다네요. 얘, 공부도 때가 있는 건데 너도 이제는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겠니? 민정이는 우리가 봐줄 테니까 더 늦기 전에 공부 시작해라. 저는 그냥 지금이 좋아요. 지금 공부해도 좋은 대학 가기도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하던 공부는 마저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다시 공부 시작해라. 학비가 걱정이라면 그것도 우리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전 진짜로 지금이 좋아요. 그리고 저 원래 공부에 뜻도 없었고요. 사실 제 수학원도 부모님이 억지로 대학 가라고 해서 다닌 거밖에 없거든요. 요즘은 공부하라는 소리 안 들어서 너무 좋은걸요? 그니까 어머님도 저한테 공부하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 그 소리 진짜 듣기 싫단 말이에요. 너한테 잔소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후회가 될까봐 그렇지. 저는 진짜 괜찮아요. 지금 아주 만족하고 살고 있거든요. 시어머님이 계속해서 동서를 설득했지만 공부에 뜻이 없다며 동서가 완강하게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동서는 대학을 포기한 채 육아에 전념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서방님은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까지 해서 조금이나마 시름을 덜게 되었다며 시부모님이 좋아했어요. 그러던 중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과 저는 둘 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만나게 되었어요. 같은 분야를 공부하다 보니 서로 통하는 게 많았거든요. 시부모님은 우리 부부를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시아버님께서 과학 분야 연구를 하는 우리 부부를 기특하게 생각을 하신답니다. 그랬던지라 저는 시부모님에 대한 어떠한 불만도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화목한 가운데 동서로 인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이상하리만큼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동서에게는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듣기 싫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제가 몸이 조금 약한 편으로 잔병치레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아프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 조금 피곤하거나 하면 편도가 붓거나 콧물 감기가 걸리곤 했어요. 워낙 기관지가 약하다 보니 피곤하거나 하면 그런 일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런 제가 걱정이 되다 보니 한약이나 홍삼 같은 것을 자주 사다 주셨고요. 그걸 지켜보던 동서가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형님, 그렇게 자주 아파서 임신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임신도 잘 안 된다고 하던데. 이래서 되도록이면 젊을 때 임신을 해야 하는 건가 봐요. 그러게, 아무래도 젊을 때 출산을 하는 게 낫긴 하지. 제가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는데요. 그 뒤부터 동서가 정말이지 지겹도록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아무래도 젊었을 때 출산을 해야 모든 게 다 좋을 텐데,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앞으로 진짜 큰일이네요. 혹시 임신이 안 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입양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동서,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래. 우리가 불임도 아닌데. 아니, 저는 그냥 걱정이 돼서 그렇죠. 암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서두르는 게 좋을 거예요. 제 주변에도 불임인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라는 말을 만날 때마다 할 정도였거든요. 그렇듯 동서는 우리를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했어요. 어느 날은 급기야 시아버님께서 버럭 화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둘째야, 내가 그동안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이세 계획은 첫째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 얘기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구나. 너도 생각해봐라. 만날 때마다 그 말을 들으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듣기 싫기 마련이야. 저는 그냥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니까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니까 그만 신경 끄라 그 말이야. 시아버님이 양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동서가 입을 삐죽이며 서럽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버님은 왜 항상 형님 편만 드는 거예요? 혹시 형님이 서울대 나오고 직업도 좋아서 그런 거예요? 너 지금 그러는 거 억지인 건 알고 말하는 거냐? 사실 그동안 네가 네 형님한테 그럴 때마다 네 형님은 그냥 꾹 참고만 있었잖니?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준 것뿐인데 뭘 또 그렇게 고깝게 받아들이냐? 그렇잖아요. 저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그러니까 형님만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동서가 눈물까지 글썽인 채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모습에 서방님이 동서를 따라 나갔고요. 동서의 행동에 시부모님이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그 뒤에도 동서는 계속해서 불만스럽다는 듯이 행동을 했습니다. 동서가 참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시댁에 가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꾸역꾸역 시댁에 가곤 했어요. 특히나 우리가 시댁에 간다는 소리를 들으면 더욱 득달같이 쫓아와서는 잔뜩 인상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동서로 인해 하루하루 불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족들 모두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시아버님이 새로운 난초를 구입해 오셨다며 자랑을 하시는 바람에 우리 모두 시댁으로 갔습니다. 사실 시아버님 취미가 난초를 키우는 것이었는데요. 난초 하나에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것도 있었어요. 시아버님은 그 난초를 애지중지 키우셨고요. 처음에 시댁에 갔을 때 난초들을 보고 제가 많이 놀라기도 했는데요. 남편이 제게 시아버님이 난초를 키우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님은 대기업 임원까지 지내셨다고 하는데요. 밑에 있던 직원들이 큰 잘못을 하는 바람에 그 책임을 지고 쫓기듯 회사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그때 일을 회상하며 심란한 표정으로 남편이 말을 해줬거든요. 사건이 좀 컸던 모양이야. 결국 누군가 책임을 져야 했다는데 그 책임을 아버지가 다 짊어지셨다고 하더라고. 그걸 왜 아버님 혼자 짊어지신 거야? 나도 그게 좀 이해가 되질 않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당신은 자식들도 다 키웠고 나이도 있으니까 앞길이 구말리 같은 젊은 가장들이 일을 더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말이야. 당신이 혼자 다 책임지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들 괜찮을 거라고 하셨거든. 내가 보기엔 그게 회사에서 내민 조건이었던 것 같아.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시고 우울해하시던 아버지를 보며 평소 다육이를 키우던 엄마가 난초를 하나둘씩 사가지고 와서는 아버지께 돌봐달라고 했거든.
한마디로 아버지한테 소일거리를 주신 거지. 근데 그 난초들을 돌보면서 조금씩 밝아지시더라고. 그때부터 자식 돌보듯 난초들을 키우고 계신 거야. 엄청 애지중지하시거든. 남편이 시아버님과 난초에 얽힌 사연을 말해줬기에 저는 난초가 시아버님께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 뒤 그 난초로 인해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사건은 아주 어이없게도 동서의 술주정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동서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던 어느 날 저희 친정 부모님이 여행을 하시다가 시부모님께 드리라며 특산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특산품을 가져다 드리러 시댁으로 갔고 마침 저녁 시간이라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차를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려서 시어머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집 안으로 곧장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서던 동서가 우리를 보더니만 폭주하고 말았어요. 아버님,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역시 잘난 형님이랑 아주버님만 부르셨나 보네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네 형님이. 시아버님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듣고 싶지도 않다는 듯이 동서가 외쳤어요. 진짜 너무하세요. 이렇게 차별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니, 차별은 누가 차별을 했다고 이 난리야? 이게 차별이 아니면 뭐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대학 갈 거 그랬어요. 저는 아버님 손주 낳고 키우느라 고생고생하며 살았는데 결국 이런 대접이나 받고 있잖아요. 그래도 말 한 번 잘했다. 우리가 언제 대학 가지 말라고 했어? 그런 적 있느냔 말이야. 우린 너한테 다시 공부해보라고 분명히 말했다. 근데 네가 싫다고 했잖니. 네 입으로 분명히 그랬잖니. 공부가 싫다고. 네가 원래부터 공부에 뜻이 없었다며. 근데 왜 우리한테 난리야? 그리고 너 지금 혹시 술 마시고 왔냐? 술 마시고 와서 술주정하고 있는 거야? 시아버님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었는데요. 정말로 동서의 입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에 시아버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있었기에 우리 모두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동서는 계속해서 시아버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어요. 아버님, 사실 그동안 저 불만 많았습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냐? 그렇잖아요. 아버님은 우리 민정이보다 난초를 더 좋아하시잖아요. 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 시아버님께서 다시 한번 버럭하셨어요. 그 바람에 우리가 동서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지금 많이 취한 것 같으니까 우선은 우리가 데려다 줄게. 그래, 네 형님 말이 맞다. 나중에 술 깨면 멀쩡한 정신으로 다시 얘기하자. 어머님, 그럼 제가 지금 멀쩡한 정신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까? 너 지금 술 취해 있잖니? 그러니까 하는 말 아니야. 얘가 왜 이렇게 말꼬리를 자꾸 늘어지고 난리야. 너 당장 집으로 가. 그리고 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그동안 우리도 니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생각해봐라. 재수하라고 재수학원에 보내놨더니 그 난리를 쳤으니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니. 거기다 둘째가 자리 잡는 동안 우리가 내내 니들 뒷바라지까지 했잖니. 근데 네가 지금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냐? 그리고 손녀보다 난초가 우선인 할애비가 어딨어. 넌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하는 거냐? 그동안 꾹꾹 눌러 참고만 있던 시어머님이 폭발한 듯 동서에게 쏘아붙이고 있었는데요. 그 말에 동서가 이성을 잃고 탁자 위에 놓여있던 커피잔을 들고 난초로 돌진하더니만 시아버님께서 제일 아끼고 아끼던 난초에 아이스 커피를 확 부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일은 순식간에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동서가 난초에 커피를 붓던 순간 시아버님의 비명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동서를 급히 난초에서 떼어냈지만 이미 엎질러진 커피를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홧김에 커피를 난초에 붓긴 했지만 동서도 많이 놀란 모습이었는데요. 시아버님께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신 채 넋이 나가 계셨거든요.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불을 지피듯 말했어요. 저 난초 하나에 200만 원도 넘을 텐데 이를 어쩐다니? 네? 200만 원이요? 그렇게 비싼 거예요? 네 시아버지가 진짜 호흡 불면서 키우는 건데 둘째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시어머님이 동서를 있는 대로 노려본 채
금방이라도 달려들 기세였는데요. 그 말을 듣자마자 동서가 미친 듯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빠르던지 빛도 동서보다 느릴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어요. 잠시 눈을 깜빡인 것 같은데 이미 동서가 시야에서 사라져 있었거든요. 물론 그 뒤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시아버님은 그대로 드러누워 버리셨고 시어머님은 그런 시아버님을 챙기시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제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저 난초 말이야. 저렇게 되면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어떡하냐? 재수씨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 그럼 내가 우리 엄마한테 연락을 좀 해볼까? 장모님? 장모님한테 왜 연락을 해? 사실 우리 엄마가 전에 친구 꽃가게에서 일을 좀 하신 적이 있거든. 엄마한테 물어보면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래? 그럼 한번 물어볼까? 그렇게 제가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요. 제 말에 엄마가 많이 놀란 듯 하더니만 조용히 말했어요. 알았다. 내가 지금 출발할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봐. 엄마, 지금 우리 아버님 충격받으셔서 그냥 들어 누우셨어. 어떻게 살릴 수 있겠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가서 봐야 알지. 우선은 지금 바로 출발할게. 엄마와 통화를 한 뒤 제가 안방으로 들어갔는데요. 마치 영혼과 몸이 분리된 사람 마냥 시아버님께서 멍이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모습에 제가 시아버님 눈앞에서 손가락을 흔들며 묻기까지 했답니다. 아버님, 아버님, 괜찮으신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불러봤지만 시아버님이 눈만 깜빡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 모습에 정말이지 큰 충격을 받으셨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제가 시아버님께 현 상황을 급히 보고했습니다. 아버님, 우리 엄마가 지금 여기로 오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어떻게든 심폐소생을 해볼 테니까 조금만 버텨보세요. 이래봬도 우리 엄마가 전에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꽤 오래 했거든요. 제 말에 시어머님이 놀란 듯 물었어요. 뭐? 지금 사부인이 여기로 오고 있단 말이야? 네, 한 번 와서 힘드는 데까지 살려보겠다고 하시네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사부인까지 부르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어머님, 지금 아버님이 응급실에 실려가실 판국인데 그런 걸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하여간 이놈의 인간 내 눈에 띄기만 해봐. 내가 그냥 가만 안 놔둘 참이야. 시어머님이 마치 동서가 옆에 있는 듯 주먹을 허공에 마구마구 휘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수시로 시아버님의 맥박을 확인하고 있었고요. 무슨 그런 일이 있는 것인지 참 기가 막히기만 했는데요. 한참 나중에 남편에게 들어보니 그동안 동서가 사고를 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암튼 잠시 후 엄마가 초인종을 눌렀고 시어머님과 제가 문을 열었는데요. 문 앞에 서 있는 엄마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세상에나 엄마가 그 꽃집을 한다는 친구분과 함께 무슨 장비를 잔뜩 챙겨왔더라고요. 시어머님과 제가 말을 걸 틈도 없이 두 분이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는 비장한 표정으로 난초 앞으로 다가갔는데요. 엄마가 친구분께 물었어요. 선자야, 어떻게 살릴 수 있겠냐? 한번 해봐야지.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체되지 않아서 심폐소생을 하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말이야. 근데 이 난초가 엄청 비싼 난초이긴 하네. 거기다 이 정도면 정성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텐데 누가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엄마 친구분이 우리에게 묻고 있었는데요. 그 우리 둘째가 술 처먹고 이랬지 뭡니까? 시어머님의 입에서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암튼 자식들이 문제예요, 문제. 이 식물들은 그런 속은 절대 썩히지 않거든요. 라는 말과 함께 엄마와 선자 이모가 난초의 흙을 조심스레 걷어내면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거실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긴장감마저 느껴지고 있었는데요. 얼마 후 선자 이모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 평생 식물을 키우면서 이렇게 긴장되는 작업은 처음이었네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 살다 난초에 커피를 부은 사람은 또 처음 보네요. 우선 이후에 경과를 한번 지켜보자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님이 안방으로 뛰어가서 시아버님께 외쳤어요. 여보, 이제 정신 좀 차려봐. 난초 깨어났대. 괜찮을 거래. 시어머님의 말에
시아버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떡 몸을 일으켜 세우시고는 난초를 확인하러 거실로 뛰어나오셨는데요. 눈에 눈물까지 그렁그렁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아버님이 선자 이모와 엄마에게 고개 숙여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체할 수 없다는 듯한 그런 표정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동서가 문제였는데요. 그날 시댁에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도망을 친 동서가 종적을 감춰버렸거든요. 동서의 행방을 찾던 서방님이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형수님, 이번에는 완전히 종적을 감춘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번에는 이라니요?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진도를 나가도 너무 나간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이번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걸 잘 알고 있는지 많이 겁먹은 것 같아요. 전에도 술 취해서 이런 적이 있어서 장인 장모님이 한 번만 더 술 취해서 추태 부리면 정신병원에 쳐넣어 버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가도 못 가고 다른 데로 간 모양이에요. 아니, 그럼 어디로 간 거예요? 설마 무슨 일 난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찾아볼게요. 라며 서방님이 전화를 끊었는데요. 다음날 서방님한테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수님,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동서 찾은 거예요? 장모님이 그러시는데 와이프 잡아다가 시골에 계신 할머님 할아버님 댁에 보내버렸대요. 할머님 할아버님 댁에요? 거길 왜요? 와이프 할머님 할아버님이 엄청 무서우시거든요. 저도 몇 번 뵙긴 했는데 아주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거기 끌려가다시피 했나 봐요. 이번에는 장인 장모님께서 진짜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라는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렇게 한 달쯤이 지난 어느 날 서방님이 시부모님께 동서가 용서를 빌러온다고 했습니다. 혹시 몰라 시어머님이 우리도 시댁으로 오라고 해서 급히 갔는데요. 그날 동서의 모습을 보고 우리 모두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세상에나 동서가 말이죠. 새까맣게 탄 얼굴로 거실에 무릎까지 꿇고 앉아 있었거든요. 동서가 눈물 콧물까지 다 흘리며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해줬는데요. 시골에 계신 할머님, 할아버님 집에 가서 계속 농사일만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동선의 할머님, 할아버님이 밥 먹고 자는 시간 빼놓고는 그 모든 시간을 농사일만 시켰다고 합니다. 땡볕에서 어찌나 일을 했던 것인지 그 하얗던 얼굴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어요. 거기다 새벽에는 근처에 할머니께서 다니던 절에 가서 108배 절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는데요. 한 달 만에 동서가 많이 변한 듯해 보였습니다. 눈빛부터가 많이 변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말을 하던 동서가 시아버님께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아버님, 이건 그간 제가 시골에서 노동을 해서 벌어온 돈입니다. 아버님께서 애지중지하시던 난초를 그리 만들었으니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얘, 너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말투는 또 왜 그래? 앞으로는 자식된 도리를 다하며 효를 다할 것을 가족들 앞에 맹세하는 바입니다. 동서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읍소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우리 모두는 놀란 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간 동선의 할머님 할아버님께서 특별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교육을 시키신 것인지 동서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어요. 거기다 며칠 후 사돈 어르신 두 분까지 찾아오셔서 시부모님께 다시 한번 사과까지 했답니다. 암튼 그 사건 이후 동서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고 나중에는 야간대학에 진학해서 졸업까지 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도 평화를 되찾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난초를 볼 때마다 옛날 일을 떠올리며 그저 웃곤 하는데요. 지금도 동서는 난초 근처에 얼씬도 못하고 있답니다. 그때 그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으신 모양으로 시아버님께서 동서에게만 난초 접근 금지 명령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다행히 동서가 효를 다하는 마음으로 시아버님의 명령을 잘 받들고 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